13장 문제풀이입니다. 자,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미분방정식. 미분방정식을 세울 때에 RLC가 있다면 전압의 방정식을 세우죠. 전압의 방정식. 그래서 R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 전압의 방정식은 RIT라고 하죠. IT의 전류가 흘렀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L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L이라면. 이렇게 L이라면 L에 I가 흐르면 시간의 전류가 되겠죠. 여기 L 양단의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L dt분의 dit가 되는 거죠. 기억하시죠? 만약에 C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DT, ITDT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LC가 있다면 전압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 이해가 돼야 되죠. 이것을 보면 자, 이건 R과 L의 직렬 연결 회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R과 L의 직렬 연결 회로인데 이때에 정상 전류를 물어봤어요. 이러면 정상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시간의 값이 무한대가 될 때 이러한 경우에 흐르는 전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RL 직렬 회로라고 하는 거 이해하면 자, 우리가 RL 직렬 회로에 대한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IT라는 전류를 구하려면 라플라스 변환해 줘야 되겠죠?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나서 IS를 계산하는 거죠. IS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죠? 0 라플라스 하는 거죠. 0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0 라플라스 변환하면 IT라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IT라는 값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IT에 대한 전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IT에 대한 전류가 어떻게 돼요? 요거는 R분의 2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러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죠. 얘를 모르면 과도 현상을 풀기는 어려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정상전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상전류는 여기에 있는 T가 무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요게 무한대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죠? 즉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0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요 부분이 0이 돼요.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곱해보면 뭐만 남죠? 그렇죠? R분의 2가 정상전류죠. 즉 T 이꼴 무한대일 때는 정상전류 이거는 어떻게 되죠? R분의 2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정상전류입니다. 그냥 전류가 아니라 정상전류입니다. T 이꼴 무한대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전류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전류, 여기 이제 무한대를 대입하지 않고 시간으로 표현한 이 전류는 과도 전류가 되겠죠. 과도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과도 상태에 흐르는 전류죠. 그래서 과도 전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가 되겠나요? 과도 전류, 정상 전류, 과도 상태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과도 응답입니다.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것은 과도 현상이지만 제어공학에서 배우는 것은 과도 응답이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정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시정수 타우는 RL 직렬 회로에서 직류 전압을 인가해서 T가 타우가 될 때 요거 이제 시정수라고 하는 거죠. 시정수하고 시간하고 똑같아질 때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최종값의 약 몇 퍼센트인가? 자, RL 직렬 회로라면 IT라고 하는 과도 상태 흐르는 전류 이것은 R분의 2의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겠죠. 이것이 T하고 타우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R분의 2에 1 마이너스 2에 이게 마이너스 L분의 R에다가 타우가 R분의 L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식은 R분의 2에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요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요거는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되겠죠. 무얼 계산기를 눌러주냐면 계산기 눌러주는 것은 요걸 눌러주는 거예요. R분의 2는 그대로고요. 요걸 눌러주면 1-2에 마이너스 1스 하면 0.632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0.632 R분의 2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R분의 2가 뭐라고 그랬죠? 얘가 최종값이라고 그랬죠? 얘가 정상값이잖아요. 정상전류거든요. 그러한 정상값의 몇 퍼센트다? 63.2%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돼요. 요거 누를 수 있으니까 요거는 못 눌러도 요거는 누를 수가 있겠고 그대로 가면 되죠. 그대로 가면 우리는 시정수일 때의 최종값, 즉 정상값, 최종값이라는 이야기가 곧 정상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값의 몇 퍼센트가 되는가? 63.2%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도 현상에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게 시정수가 들어가잖아요. 시정수가 들어가는데 시정수가 길면 과도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시정수가 크면 과도 현상은 빨리 소멸될까요? 아니면 과도 현상이 오래 지속될까요? 시정수에 대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정수가 크면 과도 현상은 빨리 소멸될까요? 아니면 오래 지속될까요?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 일어나는 과도 현상은 그 회로의 시정수와 관계가 있는데 이때에 시정수가 크면 과도 현상은 오래 지속됩니다. 옳게 표현한 것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래 지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시정수에 대한 그래프를 기억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시정수가 짧다, 시정수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요걸 시정수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정수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가 정상값이라면 자 지수적으로 증가하죠. 이렇게 정상값에 도달하잖아요. 이건 시정수가 요럴 때인데 만약에 시정수가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가 시정수가 이만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정상값에 이렇게 도달하겠죠. 어느 게 과도 현상이 더 크게 오래 지속될까요? 과도 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당연히 시정수가 큰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값에 빨리 도달하려면 요 정상값에 빨리 도달하려면 시정수가 짧아서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정상값에 빨리 도달하겠죠. 시정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짧으면 짧을수록 시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시정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즉 시정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상값에 신속하게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래프 하나만 그려보면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알겠죠? 그래서 과도 현상은 시정수와 관련이 있는데 시정수가 클수록 과도 현상은 오래 지속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는 얘는 어떤 문제입니까? R과 L이 있는데요. 직렬입니다. 여기에 10V 전압을 가했어요. 이때 흐르는 전류의 순시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자, 근데 이게 쭉 보니까 과도 상태에 흐르는 전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순시전류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순시값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과도 상태구나. 그런데 얘가 뭐예요? R과 L의 직렬입니다. R과 L의 직렬의 경우에는 전류는 R분의 2의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반드시 1-2가 된다는 거죠.
요 위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치더라도 1-2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1-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놈은 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놈은 답이 안 된다. 가할 때니까요. 가할 때는 요게 전류를 인가하는 거죠. 가할 때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를 어떻게 했을 때? 온 했을 때니까요. 투입했을 때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가 돼서 요게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텐데 정상 전류가 들어가죠, 앞에. 여기는 정상 전류가 들어가죠. 그럼 정상 전류 I는 얼마죠? R분의 2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R이 얼마죠? 5가 되고, 자, 전압이 얼마죠? 10이죠. 그러니까 정상 전류는 얼마예요? 2A가 되거든요. 5A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2A가 정상 전류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답이 나오겠죠.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요런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항상 지수 앞에 있는 요 값이 무슨 전류다?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정상값이다. 정상값이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t 이꼴 무한대인 값이 되고 최종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상값이다. 이러한 얘기를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쉽죠. 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용이 어렵잖아요. 내용이 어떤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고요. 또 그 관련된 내용이 어려우면 문제는 지금처럼 간단하고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내용은 별거 없어요. 몇 가지 법칙 뭐 이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응용하는 문제들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맞기 쉬운 부분이 뒤에 있는 과도 현상이라든지 또 분포정수 회로라든지 또 2단자망, 4단자망이라든지 또 비정연파라든지 또 하나 더 있죠. 대칭좌표법.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문제가 더 쉽다는 거죠. 어렵지 않고요.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만 한 문제씩만 골라도 8개는 맞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과락은 면한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회로의 특성근과 시정수의 관계에 대해서 옳게 서술된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특성근은 뭐고 시정수는 무엇인가? 과도응답을 배우면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는데요. 결과만을 보면 IT라고 하는 이것은 전류 I에다가 이게 R분의 2가 전류 I죠. 여기에다가 1-2에 마이너스 L분의 RT입니다. 자, 이때의 시정수는 어느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시정수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요 t가 타우가 되는 거죠. 요거를 역을 취해주는 거예요. r분의 l이 되는 경우. 요걸 시정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요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특성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입니다. 특성근이 마이너스 L분의 R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절대값의 역이 시정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성근과 시정수는 역수 관계가 있다. 절대값의 역입니다. 그래서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과 회로의 시정수는 같게 된다. 요것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정리하겠죠? 네. 자, 요거는 이제 RL 회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특성근은 이렇게 되는 거죠. RC 회로도 또 특성근과 시정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RL 직렬 회로에서 각 주파수가 요렇단 얘기죠. 자, 이러한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전류는 다음 중 어떤 것이 클수록 정상값에 빨리 도달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시정수가 커야 됩니까? 짧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상값에 도달하게 될 때는요, 시정수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값에 빨리 도달하려면 시정수가 작아야
정상값에 어떻게 되죠? 빨리 도달한다. 이해하시죠? 정상값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정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돼요. 시정수가 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것이 클수록이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것이 클수록? 그럼 시정수는 RL이니까요. 시정수는 어떻게 되죠? R분의 L이잖아요. 그럼 요게 작으려면은 뭐가 커야 되죠? R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클수록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R이 커야 되는 거죠. 시정수가 작으려면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값이 클수록 그럼 요거는 R분의 L은 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시정수기 때문에 얘는 작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거 역수잖아요. 그럼 얘 역수니까 얘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R이 큰 거니까요. 그렇죠? 시정수의 역관계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정상값에 빨리 도달하는 경우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시정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신속하게 정상값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더 볼까요? RL 직렬 회로가 있는데 회로의 시정수를 물어봤어요. 시정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시정수 타우는 R분의 L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 대입하고 L 대입하면 되죠. R은 10이고 L은 얼마예요? 5mm라고 했기 때문에 5 곱하기 mm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초 세크입니다. 초 이렇게 되는 것이 시정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답이 얘가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더 보죠.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닫았다. 회로의 시정수는? 그런데 RL 값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회로의 시정수 구할 수 있잖아요. 타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R분의 L이라는 거죠. R이 얼마입니까? R이 20이죠. L은 얼마요? 10mH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요게 세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찾아낼 수가 있죠. 이해되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면 쉬워요. RL 직렬 회로에 V볼트의 직류전압을 갑자기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연결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주어진다면 요거는 이제 스위치를 투입하는 거죠. 전원을 어떻게 했다? 투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원을 투입할 때하고 전원을 제거할 때 달라요. 전원을 투입했다 그랬을 때 t = 0인 순간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봅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바르게 표현한 것은 그러면 기억해야죠. RL 직렬 회로기 때문에 전원을 투입할 때 전류 IT라는 식은 과도응답에 대한 식을 구해보면 이것은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거의 그래프는 1-가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가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가 될 때는 얘는 그래프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랬죠? 1-가 될 때는 얘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가 1-가 되는 거죠. 이게 1- 익스포넨셜 이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은 전류가 0인데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R분의 2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R분의 V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R분의 V로 전류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류가 0이고 시간이 지나면 R분의 V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t = 0인 순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t = 0인 순간은 지금 이 그래프 중에서 바로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t = 0인 순간에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순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지수적으로 증가해서 R분의 V로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읽을 때에 잘 읽어야 돼요. t 이퀄 0인 순간에 흐르는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잘 읽고 답을 해야 됩니다. 자, 10번째 문제를 보면 이것도 RL 직렬 회로거든요. 이번에는 t 이퀄 0인 순간이 아니라 스위치 S를 닫고요. t 이퀄 얼마일 때, 2초일 때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t 이퀄 2초일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넣으면 되죠. IT라는 전류는 R분의 2에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였거든요. 여기다 그대로 넣는 거예요. 자, R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니까 1이네요. 요거는 전류가 전압이 10이니까 전류가 10A가 정상 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요. L이 얼마입니까? L이 R이 1이죠. 시간이 얼마가 되죠? 시간. 요게 이제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지 잘 보세요. 시간이 2초가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요게 지금 특성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시간이 2초가 됐잖아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요 2초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정수와 같은 거죠. 시정수하고 동일한 시간이죠. 딱 보면 알잖아요. 요거하고 역수관계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시정수일 때는 이거는 뭐 계산해보나 마는데 어쨌든 계산기 넣으면 되거든요. 그대로 계산기 눌러주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0.632, 6.32A 그러죠? 6.32A. 6.32, 0.632니까요. 약 6.3A 정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시정수일 때 흐르는 전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정수일 때 흐르는 전류.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정수가 아니면 또 계산기 다 눌러서 답을 하지만 딱 시정수라고 하는 걸 알면 0.63이면 6.3이 나오겠다. 왜? 요게 10A니까. 뭐 그 정도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안 눌러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 11번째 문제 한번 보죠. 이 문제는 직류 과도 현상이고 R과 L의 직렬 회로에 옳지 않은 것 물어봤거든요. 시정수 맞습니까? 자, 이렇게 가했을 때 T세크 후에 흐르던 전류 요거 맞습니까? 1-죠. L분의 R 맞습니까? 그렇죠. 과도 기간에 있어서 L의 단자 전압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L의 단자 전압. 그럼 L의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VL은 이렇게 되겠죠? L dt분의 dit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L에다가 dt의 d에 요거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R분의 2에 1-2에 마이너스 L분의 RT 요렇게 돼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요거를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 그렇죠? 네, 미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당연히 이제 요거 상수잖아요. 나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전압만 남고 자 다음에 여기 2에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돼야 돼요. 이해되죠? 근데 말입니다. 이거 미분을 안 해도 이게 틀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미분을 하던 지수는 미분을 하던 적분을 하던 지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지수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바뀌지 않아요. 지수는 그리고 항상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플러스 되는 경우 없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지만 R분의 LT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벌써 바뀌었다는 거죠. 잘못된 거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고 다 똑같은데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데 이러면 난감해지는 거죠.
요거는 VL은 이렇게 해서 미분해서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미분해서 계산하는데 요거는 VR이잖아요. VR은 RIT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R을 곱해버리면 요거 그냥 그대로 남겠죠. 그러니까 RIT니까 R 곱해서 R 없어지고 요렇게 되는 건 이제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요거는 VR, R 양단의 전압이고 요건 VL, L 양단의 전압이 되는 거죠. R 양단의 전압을 구하던 L 양단의 전압을 구하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수는 어떻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미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아 바로 이게 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째 문제는 전에도 예를 들어서 잠깐 풀어드렸는데 기억나죠? 이 문제는 찾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찾으란 얘기죠. 지수가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경우 지수 불변인데 지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RL이고 스위치를 열 때라고 했습니다. 닫을 때가 아니에요. 스위치를 열 때 그럼 요거는 뭐예요? 전원, 투입이 아니라 제거입니다. 전원 제거 시 전류가 되거든요. 전원 제거 시 전류는 증가했던 전류가 감소하는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IT라고 하는 전류는 R분의 2의 마이너스 L분의 RT입니다. 자, 그냥 익스포넨셜 들어가는 것은 감소하는 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하게 되면 이거는 증가하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증가했다가 감소되는 전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소 전류. 전원을 제거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1번과 같은 그러한 전류의 식을 찾아낼 수가 있죠.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은 증가 전류죠. 얘는 증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경우는 전원 제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원. 얘는 투입 시에 흐르는 전류죠. 전원 투입 시의 전류가 4번과 같은 거고 전원 제거 시의 전류는 1번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RL일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RC일 때는 또 다르죠. RC일 때는 전원 투입할 때, 전원 제거할 때 전류가 RC일 때는 또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RC는 둘 다 뭐예요? 전원 투입하거나 전원 감소하거나 둘 다 감소로 가는 거죠. 증가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감소로 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콘덴서 특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13번째 문제는 그림과 같은 회로가 있습니다. t = 0인 순간에 전압을 투입했어요. 전원을 인가한 거죠. 전원 투입 시에 L에 걸리는 전압은? 이라고 물어봐요. L에 걸리는 전압은 t = 0인 순간이죠.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2니까 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는 거 기억하시겠죠? 요게 여기 걸리는 전압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봤듯이 미분해서 구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2의 1-2의 마이너스 L분의 RT였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였거든요. R 양단에 걸리는 전압,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우리는 이제 그 전압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t = 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t가 0이 된다는 이야기죠. t가 0이 들어가는 거죠. 그 t가 0이 들어가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2의 0승이 되죠. 2의 0승. 모든 수의 0승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0승이 되니까 여기는 전압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는 전압이 그대로 뭐가 걸린다? 2가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2. 전압이 그대로 걸린다는 이야기는 곧 뭘 의미하는 건가요? 여기에 전압이 그대로 걸려요. 여기에 얼마 걸려요? 전압이 그대로 걸려요. 그러면 회로가 개방 상태일까요? 단락 상태일까요? 처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전압이 그대로 걸리잖아요. 전압이 다 걸린다는 얘기는 곧 그건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초기 상태. 즉 t = 0인 순간. 요거는 회로는 무슨 상태죠? L은 개방 상태입니다.
전압이 다 걸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L 이꼴 무슨 상태가 된다? 개방 상태가 된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개방에서 점차 무슨 상태로 가는 겁니까? T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T꼴 무한대인 순간. 그때는 어떻게 되죠? 전압이 0이 되는 거죠. T꼴 무한대가 되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전압이 안 걸리잖아요. 0V가 되거든요. 그러한 순간은 무슨 순간이 돼요? 얘는 단락 상태가 되는 거죠. 즉 L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초기 상태는 얘가 개방되어 있다가 정상 상태가 되면 얘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단락이 되는 거죠. 그게 L의 특징이야. L이 그래서 직류 회로에서는 T=0인 0인 순간에는 개방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T=무한대인 무한대인 상태는 단락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C는 그거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게 일반적으로 직류 전류를 가하고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면 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단락 상태가 되는 거죠. 왜 단락 상태냐? 주파수가 0이잖아요. 지금 요놈은 주파수가 얼마예요? F = 0이면 정상적인 상태만 생각하면 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L은 2πfL에서 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야? 정상 상태는 단락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전압이 그대로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답이 몇 번이에요? 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14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LR이 있고요. 지금 VL이라고 표시하는 거 보니까 L 양단의 전압이네요. 그래서 L 양단의 전압이 60V고 요렇게 되어 있네요. 요게 이제 뭐죠? DT분의 DI. 요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요거는 전류의 변화율이죠. 전류의 변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당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면 L 양단의 전압이라는 것은 VL이라고 하는 것은 L에다가 전류의 변화죠. DI잖아요. 요게 L 양단의 전압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L의 값을 구하라. 요 60V거든요. 여기에서 바뀐 게 이제 얘가 60인데 L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DT분의 DI라는 게 T=0인 순간이죠. 그때 전류의 변화가 얼마다? 30이다. 따라서 L은 얼마가 될까요? 얘는 2가 되겠죠. 요거를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L 양단의 전압인데요. 요 식은 왜 나왔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요 식은 L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도 이렇게 얘기하죠. 유도결합, 유도, 전자유도라고 하죠. 그래서 요것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어디서 나온 것이다? 전자유도 법칙이죠. 전자유도 법칙의 크기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자유도 법칙,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더 해볼까요? RL 직렬 회로가 있습니다. 자, RL 직렬 회로에서 그 양단의 전압이, 직류 전압이 주어졌어요. 그 양단의 직류 전압 2를 연결한 후에 스위치 S를 투입한 게 아니라, 이때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스위치 S를 개방하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원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거죠.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전원을 제거하면, 자,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요 시간 후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시정수 후라고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딱 보니까 얘가 시정수잖아요. R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시정수죠. 그러면 전류값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 보면 그냥 답이 이거예요. 왜? 전원을 투입할 때 시정수 때 흐르는 전류는 0.63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거하면 0.632가 거꾸로 갈 테니까 0.368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뭐 요게 생각 안 나더라도 전원 제거 시 전류 IT는 요거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R분의 2의 익스포넨셜, 그냥 익스포넨셜이에요.
마이너스 L분의 R, T가 무슨 전류다? 전원 제거시 전류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R분의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요거를 계산기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0.368 R분의 2가 되죠. 0.36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시정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시정수를 의미한다. 뭐 이 정도는 생각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한 전원 투입 시 전류 말고 전원 제거 시 전류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도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가능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 지금 식을 잠깐 한번 보면 이 문제는 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익스포넨셜로 되어 있죠. 익스포넨셜로 되어 있죠. 얘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얘는 증가 전류가 아니라 감소하는 전류 또는 감소하는 함수, 감소 함수가 되는 거죠. 증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하면 이제 증가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에 1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t분의 1의 t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얘는 무슨 함수가 돼요? 얘는 증가 함수가 되는 거죠. 지수 함수 중에서 증가 함수가 되고 감소 함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시정수는 뭐 A의 몇 퍼센트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요거 여기 되는 거죠. t가 라지 t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 시정수는 2의 마이너스 1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는 증가함수니까 0.632가 되지만 이렇게 되면은 요 감소함수죠. 그러니까 증가함수일 때는 63%가 되겠지만 감소함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뭘까요? 자, 지금 보면 얘는 코일의 권수가 주어졌네요. 저항이 주어지고요. 전류가 흘렀죠. 자속이 있네요. 회로의 시정수를 물어봐요. 요거는 자기약입니다. 이 문제 자체는 회로 이론이 아니라 자기약이에요. 자기약 문제인데 뭐 굳이 이제 자기약이 안 했더라도 자기약을 안 배웠더라도 우리는 전자유도 법칙을 기억하면 돼요. 전자유도 법칙을 기억하면 돼요. 전자유도 법칙은 식이 어떻게 되죠? VL 이거는요. 이거는 N dt분의 di, L dt분의 dt 이렇게 되죠. L dt분의 di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거는 N dt분의 d파이죠. N dt분의 d파이 뭐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이게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이런 전자유도 법칙을 기억하고 있다면 물론 이제 마이너스는 다 동일하게 마이너스 돼야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여기 있는 뒷부분 요것만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 미분되는 거는 적분해서 없애버리면 되고요. 맞습니까? 적분해서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없애버리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남을까요? 나머지가 남는 걸 적어보면 Li는 뭐가 남아요? N파이가 남죠. 이게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학에서 배울 겁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구해지나요? 요거는 L은 I분의 N파이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세요. 파이 주어졌잖아요. N 주어졌죠? 그럼 N이 얼마 주어졌느냐? 1000이라고요. 파이가 얼마 주어졌어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요. 거기에 I가 전류가 얼마예요? 10A가 주어진 거죠. 그럼 L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L을 구하면 3헨리라고 하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럼 시정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시정수는 요거는 어떻게 계산한다? R분의 L이다.
R이 지금 주어진 게 얼마죠? 20이고 L은 계산해 보니까 3이었다. 따라서 시정수를 계산하니 0.15 세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자기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요 전자유도 법칙, 요거를 기억을 좀 해보시면 돼요. 전자유도 법칙은 우리가 어디서 이야기했죠? 전자유도 법칙을 배운 곳, 요거를 배운 것은 어디서 했어요?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유도결합회로. 유도결합회로일 때에 L이라고 하는 이것은 L1 더하기 L2 더하기 2배 M 뭐 이렇게 나온 거 기억하죠? 이렇게 나온 거 기억할 때 요걸 유도할 때 이걸 증명하잖아요. 증명할 때 L의 단자절합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자기 유도하고 상호 유도를 배웠단 말이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볼게요. 저항이 2개, 그 다음에 인덕턴스 하나가 직렬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저항이 2개가 있고요. 코일이 하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코일이 하나가 있는 이러한 회로다. 여기에 뭐 전압을 가했든지 뭘 가했든지 간에 회로가 만들어졌다면 이때 과도 전류가 흐르겠죠? IT가 흘러갈 텐데 자, R1이고요. R2입니다. 여기가 L이거든요. 시정수 구하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회로의 시정수는 하고 묻거든요. 그러면 시정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시정수 타우는 결국 뭐예요? R분의 L인 거죠. 그런데 이 R 요게 2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직렬 연결. 그럼 얘는 하나로 만들면 돼요. 하나로 만들면 돼요. 하나로. 이해됩니까? 하나로 만들면 직렬 연결이면 어떻게 돼요? 더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어렵겠습니까? 하나로 생각하면 돼요. R1, R2를 더 해주면 된다. 시정수는 R0분의 L이다. 또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죠. R0분의 L 세크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시정수는 어떻게 돼요? 요와 같이 나타나야 되겠죠. 2개가 연결돼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수는 변함이 없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정수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회로가 이러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R1, R2 및 L이 직렬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R1, R2도 직렬되고 거기에 L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뭐 요거 얘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요게 R1, R2 및 L이 무슨 연결되어 있을 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R0로 보라는 얘기죠. R0로 보면 R1하고 R2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정수는 바로 요게 되겠죠. 그리고 특성근은 여기 뭐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왜냐하면 요렇게 마이너스 붙지 않으면 특성근이 아니에요. 특성근은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그것은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들 요식. 요게 이제 이 회로에 흐르는 과도 상태, 즉 전원을 투입할 때 흐르는 전류식이 되겠죠.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요거 R0로 보면 되고요. 요거 R0로 보면 되거든요. 그때의 특성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특성근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포함한 여기까지를 특성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특성근의 절대값의 여기 시정수가 된다. 이해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포함할 때 걔가 특성근이 되고 정상전류 값은 요게 정상전류죠. 그래서 여기 정상전류 값은 요거는 R1 더하기 R2가 돼야지만이 정상전류 값이 될 거고 다음에 회로에 대해서 흐르는 전류 값은 요런 형태가 될 텐데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 회로의 전류 값은 R1, R2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분의 RT죠. 근데 요게 보니까 뒤집어져 있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특성근은 여기 있는 게 특성근이 되는데
요게 특성근입니다. 근데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찾아라 그러면 요거 잘못됐고, 요거 잘못됐고, 요거 잘못됐다. 요거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답인데, 요거는 바로 그 앞에 문제, 13-18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단지 거기서는 이제 요걸 찾는 거였고, 지금은 이 회로에서 그림도 주어지고, 다른 것들도 비교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성근은 항상 무슨 값을 갖는다? 특성근은 항상 무슨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값을 포함한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도 RL 직렬 회로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회로의 설명에 잘못된 것을 물어봐요. 이 회로의 시정수는 그러죠. 시정수 타우는 어떻게 돼요? R분의 L이 되는 거죠. R이 얼마입니까? 10, L이 2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10분의 2니까 얘는 0.2가 되는 거 맞습니까? 0.2가 맞아요. 자, 회로의 정상 전류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단락 상태로 보면 되죠. 6A 되네요. 6A 맞습니까? 자, 정상 전류 I는 R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R이 얼마다? 10이고 2가 60이니까 얘는 6A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회로의 특성근은 항상 마이너스 포함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포함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회로의 특성근은. 자, 특성근이라고 하는 것은 L-L분의 R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고요. L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 R이 얼마야? 10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다 맞아요. 잘못된 거 찾으라고 그랬죠. t = 0인 순간에 자 0에서 직류전압 60V를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전원 제거죠. 그러면 전류 I, T는 정상 전류가 6A잖아요. 6A 즉 R분의 2의 마이너스 L분의 RT다. 즉 감소하는 형태의 전류가 될 테니까 6A가 10분의 60이 6A가 2의 마이너스 L이 얼마야? 2. R이 얼마야? 10이죠. 시간이 얼마야? 0.4죠. 이렇게 흐를 때 전류가 된다. 그래서 전류가 감소하겠죠? 전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감소하는 전류가 얼마가 되느냐? 그게 5.26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 이걸 계산해보면 5.26 안 나와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딱 보면 이걸 잘못된 것이라는 걸 보지 못하면 1번이 맞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안 보고 1번 답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은 회로의 서술에서 잘못된 것은 항상 묻는 게 뭘 물어요? 잘못된 걸 묻는 거예요? 잘된 거 묻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뭘로 보면 돼요? 그냥 25ohm짜리로 보면 되죠. 그렇죠? 그냥 25ohm짜리로 보면 되죠. 직렬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회로의 시정수는 어떻게 될까요? 시정수 타우는 R분의 1이거든요. 20분의 얼마? 2니까 얘는 0.1초 맞죠? 자, 회로의 특성근은 어떻게 돼요? 특성근 마이너스 L분의 R이죠. 마이너스 L이 얼마입니까? 2고요. R이 20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렇죠? 근데 회로의 특성근은 플러스 10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면 요거하고 요거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근데 회로에는 특성근이 플러스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얘는 답이 무조건 뭐예요? 3번이 되는 거죠. 문제는 보다 보면 무조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정상전류는 I는 어떻게 되죠? R0분의 2의 형태가 될 테니까 R0가 얼마입니까? 20이잖아요. 그렇죠? 그 20분의 자 2는 얼마야? 7인가요? 70?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3.5.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굳이 뭐 이거 다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답이 3번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성근은 항상 무엇이다?
항상 마이너스를 포함하는 거죠. 마이너스 값이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특성들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다. 정리가 되나요? 그 다음.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문제는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스위치를 닫았대요. t = 0인 순간에. 자, 그랬을 때에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흘렀대요. 여기 뭐가 있는데 다 1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흘렀대요. 요거는 이제 그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증가하는 함수일 때에 이 전류가 어떤 시간에 0.63A예요. 그러니까 0.63A다. 여기는 지금 정상 전류가 얼마죠? 여기 지금 주어지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네요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야 되는 요 자리는 지금 1이 들어있는 거죠. 1.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상 전류가 얼마다? 정상값이 지금 현재 1이다라는 얘기예요. 1이 바로 뭐가 된다? 정상값이다. 그런데 이 전류가 63%가 됐다라고 해요. 이 회로의 전류가 63%가 됐다. 이 얘기는 곧 뭐예요? 시정수잖아, 시정수. 시정수일 때, 그렇죠? 시정수일 때 전류란 말이에요. 시정수일 때 전류. 그러면 전류의 시간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dt분의 dit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시간 변화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분이죠. 뭘 미분하는 거예요? 요걸 미분하는 거잖아요. 요걸. 지수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온다? 2의 마이너스 t가 나온다는 거죠. 즉 요거는 곧 전류의 변화율이고 전류의 변화율, 전류의 시간 변화율이고 요거는 지금 무슨 형태가 되는 거죠? 감소 형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변화율은 이렇게 미분하라는 이야기가 되고 요걸 미분하게 되면 0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지수는 불변이거든요. 여기 1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얘는 지수가 불변이기 때문에 감소 형태가 된다. 감소할 때 시정수에는 얘는 0.368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증가할 때가 0.63이, 감소할 때는 어떻게? 0.368. 정리가 됩니까? RC 회로는 우리가 기억할 때에 흐르는 전류 구하라. 그럼 IT는 전원을 인가했을 때에 R분의 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의 T 이렇게 되죠. RC분의 1의 T가 되죠. 자, 그러면 얘는 RC분의 1의 T니까 얘는 전류거든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전압을 구하래요. 전압. 근데 R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R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면 R에 걸리는 전압 VR이 되겠죠. VR이라고 하는 것은 RIT가 되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2가 되고요. 2에 마이너스 1의 RC분의 1의 T, 지수는 불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요. 지수는 불변이니까 지수가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수가 변한 얘네들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죠. 지수가 이렇게 안 되죠. 이거 RC분의 1의 T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림과 같은 RC 직렬 회로에 T = 0에서 스위치 S를 닫아 직류전압 100V를 회로 양단에 급격히 인가하면 충전 전환은 이렇게 물어봐요. 충전 전환은 이 문제도 보면 지수가 플러스 되는 경우, 즉 특성근이 플러스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둘 중에 한 가지. 전하량 Q = 어떻게 되죠? CV가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C는 0.1이고 V는 100이니까 얘는 10이 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은 답이 아니고 요건데
자,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얘는 증가가 되는 경우고 얘는 어떻게 되죠? 감소가 되는 경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전하량이거든요. 전하량이에요.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앞에서 배웠잖아요. 어디서? 회로이론 직류 부분. Q 이퀄 IT잖아요. QT 이퀄 뭐가 돼요? DT분의 Q는 뭐가 된다? 전하량 Q잖아요. 기억합니까? 인테그랄 IT DT 뭐 이렇게 되는 거죠. IT는 어떻게 된다고요? IT는 DT분의 D QT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납니까?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를 하면.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Q 이퀄 IT니까요. 그 다음에 전류의 정의는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이다. 뭐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잘 안 와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미분 방정식을 한 가지를 좀 생각해 주면 돼요. 미분 방정식. RC 회로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RIT 맞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C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C분의 1 인테그랄 IT dt 이렇게 되겠죠. 미분 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IT잖아요. IT. IT는 어떻게 돼요? 얘는 DT분의 DQT죠. 전기량으로 얘기하면.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요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바뀌죠. 요걸 이렇게 적어 볼게요. 2는 R 이렇게 되고요. DT분의 D QT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미분적분이 없어져요. 미분적분이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C분의 QT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면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는 S분의 2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R은 그대로 있고요. 미분이니까 S가 있고요. 다음에 이거 QT니까 뭐가 돼요? QS가 오겠죠. 얘는 C분의 QS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QS를 구하는 거예요. QS를 구해서 그러므로 QS를 구하는 거죠. QS를 구해서 부분분수 전개해 주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부분분수 전개는 안 됐지만 얘는 QS를 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C분의 1 더하기 RS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RL 직렬회로 했던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QS를 구하면은 QS를 묶어주면은 RS 플러스 C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S분의 2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 S를 곱하면 여기가 이제 S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S가 없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S 함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R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R로 나눠주면 R분의 1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R분의 2가 돼요. 요거는 없어지고 여기는 R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요게 S 플러스 RC분의 1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걸 갖다 이제 뭐 해주냐면 역 라플라스에서 부분분수 전개해가지고요. 역 라플라스에서 QT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CV에 1-2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가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미분하는 거예요. 전류를 구할 때 얘를 미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미분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전류였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돼서 여기다 대입을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CV는 뭐 상수가 되고요. 요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RC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된 게 플러스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그대로 내려오니까 지수는 불변이 되거든요. RC분의 1의 T가 돼서 이걸 미분하게 되면
결국 나머지만 적어보면 뭐가 남아요? 전류는 R분의 V만 남는 거죠. R분의 V, V로 얘기했으니까 R분의 V가 되고 2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의 형태가 된다. 뭐 요게 2라면 그냥 2가 되는 거고요. V라면 V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V로 넣었으니까 그런데 정정하면 잘못 적었네요. 요게 2가 되니까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량을 구하라, 전류를 구하라, 이거 좀 다른데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전기량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전기량, 충전, 전하량. 기억하겠죠? 얘가 충전 전하량입니다. 전기량, 전하량. 요게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량은 충전되면서 자꾸 쌓이는 거죠. 이해되죠? 처음에 이제 막 가가지고 여기 쌓이는 거죠. 전하가 충전이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전기량이 충전된다, 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류는 감소 형태가 되지만 충전될 때 전류는 갑자기 흘러서 이렇게 감소되잖아요. 이게 전류지만 전기량은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서서히 올라가서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뭐예요? 이 Q를 구하려면 전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적분해주면 돼요. 전류를 요걸 적분해주면 돼요. 적분해주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미분적분 이게 어려우니까 개념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이 이렇게 유도가 될 거고 이때 전기량을 구하니까 전기량은 어떻게 된다? 점차 충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충전이 되어질 때는 점차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 전하가 쌓이니까 근데 전류는 급격히 흐르죠. 급격히 흘렀다가 다 충전이 되면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초기 상태는 어떻게 돼요? 초기 상태. C는 초기 상태. 요 C를 얘기하는 거예요. C는 초기 상태는 전류가 다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막 흐르기 때문에 무슨 상태야? 단락이야. 그러나 얘가 초기 상태가 아니라 정상 상태가 되면요. 정상 상태가 되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전류가 안 흐르죠. 개방 상태가 된다. 요거는 아까 L하고는 어떻게 돼요? 반대되는 개념이죠. L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개념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뭐 라플라스 변환하는 것보다는 개념 접근으로 가서 보면 우리는 1번이 답이 된다. 전류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정리가 되나요? 자, 그게 이제 RC 회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RC에 대한 이야기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요것도 RC입니다. 이렇게 RC 회로가 주어졌는데요. 이때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초기 전화가 없고 t = 0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에 I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I 값을 물어봤어요. I 값. 그러면 요거는 전류가 어느 상태 때 흐르는 전류냐 이거예요. t = 0이다 라고 했죠. t = 0이다. t = 0일 때는요. 생각해 보세요. 전류 I라고 하는 이 값은 정상 전류, 즉 R분의 2에다가 2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잖아요. t = 0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정상 전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엔 전류가 다 흘러요. 왜? 얘가 무슨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단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상 전류 구하는 거예요. t = 0일 때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t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요. 그러면 1000이죠. 100V죠. 그러니 얼마 흘러요? 0.1A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0.1이 답이에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시정수죠. 시정수. RC 직렬회로. 특성근은 여기 보세요. 특성근은 마이너스 RC분의 1이 될 거고 시정수는 그것의 절대값이 여기니까 RC가 되겠죠. 그런데 시정수의 단위는 초라는 거죠. 시정수의 단위는 초입니다. 세크.
그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RC 직렬 회로입니다. R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항 R이 5000이고 정전 용량이 20 마이크로파라드가 직렬로 접속된 회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좋죠. 자, 그렇게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100V의 전압을 인가했고 T꼴 0에서 스위치를 넣었을 때 콘덴서의 단자 전압 물어봐요. 콘덴서의 단자 전압. 우리가 이제 콘덴서의 단자 전압은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이야기할 때 이렇게 구했잖아요. C분의 1 인테그랄 뭐라고요? IT, DT.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C분의 1의 QT였죠. IT를 대입했으니까 DT분의 DQT를 집어넣으면 미분적분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QT는 어떻게 됐어요? QT는 C2의 1-2의 RC분의 1의 T였죠. 전하량은 증가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C로 약분시켜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2가 되죠. 1-2의 RC분의 1의 T가 되는 거예요. 즉 전압은요. 전압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VC다. 즉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요. 처음에는 전류가 다 흘러요. 그래서 0V예요. 그렇지만 초기 상태는 0V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콘덴서에 충전이 다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개방이 되잖아요. 개방. 개방이 되면 0V에서 뭐가 걸려요? 2V가 다 걸리죠. 개방되니까 이 전압이 그대로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압이 증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전압과 전류는 반대니까요. 이렇게 1- 형태로 돼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지수가 특성근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두 개는 절대 아니고요. 증가되는 요거죠. 이런 형태로 전압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감소잖아요. 전류냐 전압이냐 이걸 잘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RC 회로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흐르는 전류, 전원 투입 시 흐르는 전류는 R분의 E죠. 전류는 항상 전류예요. 지수는 불변이에요. 전하량 QT 요거는요. R분의 E 이거는 전류를 구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R분의 E가 아니에요. 전하량은 뭐예요? C2가 되는 거예요. 전하량은 전하량이에요. 그리고 전류는 전류죠.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1-2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 지수는 항상 뭐라고요? 불변이에요. 그래서 얘는 단위가 암페어가 되는 거고요. 얘는 단위가 뭐예요? 쿨롱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 R분의 2라고 넣으면 절대 안 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요거에 대한 관계를 기억하면 돼요. 이해되겠죠? 자, 이 정도는 뭐 잘 기억하시고 지수는 항상 불변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RC 과도 현상에서 옳게 설명된 건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어요? 옳게 설명된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틀린 건 아니죠? 맞는 거 찾으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RC 값이 무슨 값이죠? 시정수예요. 타우 이퀄 RC잖아요. RC 값이 클수록 과도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천히 사라지는 거 맞죠? RC 값이 클수록 과도 전류가 천천히 사라지는 거예요. 과도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죠. 예. 옳게 설명한 거. 이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런 문제를 보면 반드시 답은 둘 중에 하나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틀렸잖아요. 옳은 거 찾으라는 얘기죠. 과도 전류는 RC값과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RC값이 클수록 과도 전류가 천천히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RC값이 클수록. 근데 이거 RC값이 분의 1이잖아요.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라는 이야기죠. 잘 기억해보면 뭐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봐요. 방전 전류를 물어봐요.
자, 방전전류. 방전전류는 어떻게 되죠? 기억해야 돼요. 충전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2가 돼요. 지수는 불변이죠. RC분의 1의 T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런데 방전전류가 원래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방전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방전전류를 어떻게 지금 물어봤어요? 방전전류를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이게 방전전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호가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어요? 부호가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또 하나 봐요. 우리가 지수는 여기 플러스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플러스 된 적 단 한 번도 없죠? 지수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하나는 답이 요거가 되는 거죠. 여기 전류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Q equal C2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C분의 Q는 2가 되죠. 즉, 요게 뭐란 이야기죠? 2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R분의 2에 2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 전류가 되죠. 예, 그렇게 전류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죠. 부호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 문제는 조건이 반대 방향의 전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한번 보세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C에 대한 입력 단자의 계단 전압을 인가했어요. 계단 전압. 계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직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러한 전압을 가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계단 함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증가하면 이건 램프 함수가 되죠. 램프 함수인데 이제 경사 함수라고 그러죠. 이거는 경사 함수예요. 근데 경사 함수는 지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거든요. 계단 함수예요. 그러니까 계단 함수는 이런 형태니까 직류 전압을 인가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전압이 2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을 인가했어요. 그랬을 때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요. 출력 전압은 R 양단의 전압이 되죠. C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RC 직렬 회로인데 R 양단의 전압이에요, 지금. 여기 VR이거든요. 그러면 V는 어떻게 되죠? 전압 VI 인풋 전압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2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인 거예요. 전류가 IT는 이런 전압을 가했을 때 R분의 2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였잖아요. 요걸 여기다 곱하면 되죠. RIT 아니에요, 여기. RIT잖아요. 그러니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요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얘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감소를 의미하는 거죠. 감소. 점차 전압이 감소된다는 거죠. 왜? 1-일 때는 증가인데 얘는 뭐예요? 1-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그냥 익스포넨셜이에요. 그래서 감소를 의미하고 있다. 의미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의미하고 있는 거. 얘는 감소다. 그러니 뭐예요?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입력 전압과 똑같은데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처음에는 입력 전압이잖아요. 이게 입력 전압이죠. 근데 걔가 어떻게 돼요?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이것을 이해하면 되죠.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의미만 기억하면 돼요. 의미. 이런 의미들을 잘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 계단 함수는 이제 제어공학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단위 계단 함수, 계단 함수 뭐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계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직류를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1번째 문제입니다. RC가 주어졌어요. C정수 구하래요. 그러면 요거는 C정수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R과 C가 있다면 C정수는 RC 하면 되죠. 그렇죠? C정수. 근데 이제 C정수 값이에요. 자, C정수를 타오라 했을 때
전류의 초기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시정수 값, 전류의 초기 값. 시정수는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타우는 R, 1메가, 10의 6승, 1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하니까 타우는 얼마예요? 1세크죠. 요게 시정수고, 그래서 답은 이건데, 맞죠? 전류를 구하래요, 전류. 그런데 초기 전류, 그러니까 T 이퀄 0인 상태죠. T 이퀄 0인 상태면 전류 IT는 R분의 2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였으니까, 요게 T가 0이 돼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R분의 2가 되는 거죠. 요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R이 10의 6승이고 전압은 얼마예요? 100V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죠. 따라서 전류는 10의 마이너스 4승 암페어가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확인할 수 있죠.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는 RLC 직렬회로입니다. 이번에는 RLC 직렬회로예요. RLC 직렬회로에서는 R제곱이 4C분의 1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임계진동이다. 진동이다. 즉 요렇게 되면 비진동이고 요렇게 되면 진동이 되는 거죠. R이 크면 뭐라고요? 비진동. C분의 1이 크면 얘는 뭐예요? 진동. 뭐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죠? 같으면 임계상태. 요겁니다. 그래서 진동 조건을 물어봐요. 진동 조건. 자, 요게 C가 큰 거죠? 그렇죠? 요것도 C가 큰 거죠? 요것도 C가 큰 거죠? 요것도 C가 큰 거죠? 근데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뭐가 돼야 돼요? 이거잖아요. 40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요. 40분의 1이 되려면 C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요건 답이 아니잖아요. 요건 답 아니잖아요. C분의 1 되어 있는 거가 답이죠. L분의 C잖아요. 답 아니잖아요. 자, C분의 1이에요. C. 우리가 이제 회로를 해석할 때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볼 거예요. L과 C의 분수 관계를 보면 대부분이 C가 밑에 있어요. C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성 임피던스도 그렇고요. 대부분 C가 밑에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회로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문제에선 t 이퀄 0에서 스위치를 닫았어요. 전류를 구하래요. 자, 이거 t 이퀄 0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상태예요? 초기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 좀 0이라고 돼 있잖아요. t 이퀄 0에 스위치 닫았다. 0 플러스죠? 이게 초기 상태예요. 초기 상태입니다. 이러한 초기 상태일 때에 대한 뭘 구하라 그랬어요? I1, I2를 구하라 그랬어요. I1, I2.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초기 상태입니다. 그러면 초기 상태는 콘덴서는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전류가 다 흐르기 때문에 단락 상태죠. 코일은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개방 상태죠. 그러니까 초기 상태로 보면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끊어진 거예요. 여기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면은 전류가 얼마입니까? 제로죠. 여기는 전류가 0A잖아요. 왜? 초기 상태는 얘가 무슨 상태니까? 개방 상태니까. 근데 요거는 단락이거든요. 단락이 되어 있으면 여기 저항이 있고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전압이 2가 걸리잖아요. 이런 상태면 여기 흐르는 전류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 전류 얼마 나오나요? 그 전류는 R분의 2잖아요. 그렇죠. C가 무슨 상태라고요? 얘는 단락 상태라고요. 그러면 전류는 I는 R분의 2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근데 만약에요, 요게 무한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 0 플러스가 아니라 무한대라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무한대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반대가 돼요. 요게. 무한대가 되었다. 여기가 I 무한대라고 하면 요거는 무슨 상태가 돼요? 개방 상태가 되죠. 얘는 뭐가 돼요? 무한대라면 단락 상태가 되죠. 그럼 여기 개방이 되어버리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그땐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무한대일 땐 둘 다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L이 초기 상태 어떻게 되는가? C가 초기 상태 어떻게 되는가? 전류가 다 흐르기 때문에 C는 초기 상태가 단락 상태다. L은 초기 상태가 개방 상태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요거 아까 이야기 해드렸죠?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초의 차원을 갖지 않는 것은 어느 걸까요? 라고 물어요. 초. 시정수는 초의 차원을 갖죠? 그래서 얘는 시정수입니다. 초 맞나요? 자, RC 얘도 시정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 RL이 그럼 초의 차원을 갖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RC하고요. R분의 L을 곱해버리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그렇죠. 시정수를 두 번 곱한 거죠. RC하고 R분의 L을 곱하면 그럼 얘는 뭐만 남아요? 얘는 LC가 남죠. LC. 그렇죠. 그럼 LC는 초의 차원을 가져요. LC는 초의 차원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요거 잘 보세요. 요게 타우의 제곱이죠. 그렇죠? 어떻게 초의 차원을 가져요? 타우는 루트 LC가 되잖아요. 요건 초의 차원을 갖는 거예요. 얘는 답이 되죠. 초의 차원을 갖지 않죠? 초의 차원을 갖는 이유예요, 이게. LC가 초의 차원 되죠? 예. 왜? 제곱되니까. 시정수 두 번 곱했으니까. 요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속도 V는 루트 LC분의 1 메타 퍼 세크죠. 그러니까 차원으로 보면 루트 LC는 또 초의 차원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속도로 생각해 보면 속도 V는 루트 LC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도 초의 차원을 가져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R이 없는 회로가 돼요. R이 없는 회로. 이렇게 되면 R이 없으면 얘는 감쇄가 일어나지 않죠. R이 없으면 감쇄가 안 일어나요. R이 있어야 감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다면 실제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R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상태가 된다면 얘는 뭐죠? 감쇄가 안 일어나는 진동만이 되는 전류가 됩니다. R이 없기 때문에 저항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R이 있으면 감쇄가 되어지죠. 그리고 R의 크기에 따라서 요게 R 제곱 요게 4C분의 1 요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계에 따라서 감쇄가 되느냐 아니면 얘가 진동이 지속되느냐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R이 없으면 불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변에 진동이 계속 일어난다. 이해되겠죠? 자, 정리하세요. 여기까지가 과도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회로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정리하고 다음 회로이론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은 절대 과락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의해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로이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